미국에서 어제 하루 동안 1,600명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사망자가 발생하며 일일 사망자 수가 2개월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LA와 가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제로 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보유를 늘리는 등 양적 완화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저소득층과 필수직종 종사자들에게 무료 데이케어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직장인들에게 2주간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브웨슨 LA시 의원이 비즈니스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이 주 $600의 특별 실업수당 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부양책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가주의회에서 자체적으로 $600 추가 실업수당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피스 빌딩의 렌트비는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파트 렌트비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앤드류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스몰 비즈니스와 독립계약자, 비영리 단체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구제기금 신청이 오는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올 가을 학기 남가주 지역 대부분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불허한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항공,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은 가운데 보잉은 당초 계획보다 인력을 더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 67도로 곳에 따라 조금 더워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1,600명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발생하며 일일 사망자 수가 2개월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일일 사망자를 1,59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 결과 미국에서 1,103명이 숨지며 코로나19 사망자가 이틀 연속으로 1,000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알칸소, 오리건, 몬태나주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미국의 새 확산지에서는 신규 환자 증가가 정점을 넘겼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하루 신규 환자가 7만 7천 명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 급속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9,230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되며 누적 환자가 44만 1,977명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사망자는 최다인 186명이 나왔습니다. 가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또 일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집계된 보고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추가 사망자 수가 167명을 기록해 지난 22일 사망자 158명을 넘어섰습니다. 주 7일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 사망 수치가 118명에 달하면서 이번 주 평균 사망 수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주민 사망자는 8,716명에 달하는데 이는 1906년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사망했던 3,000명의 사망자에 비하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허브웨슨 LA시 의원이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데이빗 류 LA시 의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인 직장인들에게 2주간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허브웨슨 LA시 의원이 비즈니스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주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지정했지만 현재 몇몇 지역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 마스크 미착용 시 비즈니스 입장이 불어된다는 사인을 붙여놓아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업소 측과 거부하는 고객들 간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한인회는 마스크 착용과 둘러싼 불협화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마스크 착용 이슈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발의안을 준비 중인 허브 웨슨 LA 시의원을 초청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보건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눈이나 코, 입을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만지는 것을 피할 것,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이 있습니다. 허브 웨슨 LA 시의원은 뉴욕도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경제 재가동을 위해 비즈니스를 오픈했지만 뉴욕 주지사는 비즈니스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라면서 캘리포니아 업주들에게도 마스크 미착용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번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허브 웨슨 LA 시의원은 관련 발의안을 30일 LA 한인회 간담회에서 소개하고 LA 시검찰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29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직장인들에게 2주간 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2,5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임금 지급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이나 범죄 기록에 관계없이 LA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테스트를 많이 늘리는 것인데 많은 LA 시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으로 직장을 몇 주간 쉬게 되면 급여를 못 받을까봐 두려워 테스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진자들이 마음 놓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격리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방 법원이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불체자들은 더더욱 코로나19 테스트를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한다는 서명과 컨택트 트레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남가주 오피스 빌딩의 렌트비는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파트 렌트비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UCLA 앤더슨 포캐스트가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 업체들이 고전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나고 앞으로 수년간 사무실 렌트비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행정명령 이후 시작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은 데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위생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오픈해도 가이드라인 준수가 까다로워 앞으로 사무실 공간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분기 LA 카운티의 오피스 리스 수요는 대공황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다세대 거주 유닛의 렌트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유닛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남가주 응답자 4분의 3은 계속 남가주에 머무르겠다고 답해 남가주 내 다세대 유닛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시장과 커머셜 빌딩의 명암은 최근 남가주 부동산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3%대의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 최근 셀러스 마켓을 맞으면서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등 핫한 상황입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주택인 경우 8, 90%가 이자율이 예전에 없던 이자율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몰려 있고요. 또한 그 자합이 튼튼한 실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에 나온 가격보다 더 많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LA 카운티도 마찬가지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 애나하임 힐 이런 그 학권 좋은 데는 특히 그런 그 트렌드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머셜 빌딩은 시세 하락으로 바이어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그 테넌트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렌트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컴에 대비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렌트비 유예 조처 등으로 건물주들이 애를 먹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 유닛 공급이 여전히 불충분해
남가주에서는 주거 유닛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아 렌트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UCLA 앤더슨 포캐스트는 전했습니다.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3분의 1은 사무실 빌딩 개발 프로젝트는 15%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자상거래 트렌드에 불을 붙이면서 커머셜 빌딩 중에서도 리테일 공간에 대한 수요는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25일로 만료된 주 6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 액수를 200달러로 대폭 삭감하는 부양책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가주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주 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가주 내 실직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0억 달러의 긴급 부양책을 마련 중인데 이 부양책을 통해 가주 내 실직자들에게 삭감된 연방정부 특별 실업수당을 보충해줘 종전처럼 주 600달러의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팅 가주 상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추가 실업수당에 의지해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이 돈으로 렌트를 내고 음식을 사 먹고 있다라면서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남가주 지역 대부분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불허한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4대 0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정부를 상대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자녀를 혼자 돌봐야 하는 싱글맘이나 영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학부모, 특별교육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을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자녀 교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대면 수업을 제지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라하브라 통합교육군은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황에선 절대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 달 전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없이 학교 오픈을 진행한다고 밝혀 오렌지 카운티 내 교육구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달 앤드류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일 지구 내의 스몰 비즈니스와 독립계약자, 비영리 단체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구제기금 신청이 오는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가든그로브, 웨스트민스터, 산타아나, 파운틴밸리, 미드웨이 시티 지역에 해당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단체들이 구제기금 수혜 대상으로 $10,000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금요일 오후 5시까지며 웹사이트나 또는 전화 714-657-3300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 남가주 지역 대부분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불허한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팜스프링시가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단축했습니다. 팜스프링 시정부는 오는 금요일부터 식당과 술집, 브리워리 등이 밤 11시 전에 문을 닫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 라이센스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 10시 이후 업소에 도착하는 손님은 업소에 머물 수는 있지만 앉아서 식사를 할 수는 없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내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재외국민을 만나 면회하고 시설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 대한민국으로서의 수용자 이송, 신청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주 교정국에 한국 국적 수감자 확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수용자 국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재외국민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외국민 수용자 가족들의 면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영사면회를 신청하면 총영사관 측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족 중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민이 있을 경우 노선균 담당 영사 전화 213-385-9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0지구 LA 시의원 후보인 그레이스 유 변호사 사무실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푸드스탬프, 코로나19 재난구호기금 신청, 메디칼 신청, 센서스 등 무료 민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이디와 소셜번호를 지참해 한인타운 서쪽에 위치한 유 후보의 사무실 4045 윌셔블루버드 스윗 A로 방문하면 됩니다. 파킹은 무료입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올 2분기에 대출과 예금이 껑충 뛰면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107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대출은 5억 2,3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1%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액은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예금은 5억 7,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1%가 늘었습니다. 자산은 6억 6,500만 달러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중서부주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이 잘 돼간다고 자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미 주요 공항에선 미국이 유럽발 여행 금지를 선포하면서 서둘러 입국하려는 사람들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때 입국 금지 조치도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예측을 제대로 못해 코로나19가 이미 퍼진 유럽에서 수만 명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대처 실패라고 했습니다. And yes, there's been mistakes. 중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해 미국을 지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입니다. 미국은 오늘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최근 확진자가 폭증했던 주에서 이제 사망자가 최대치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지역도 남서부에서 중서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The Ohios, the Indianas, the Tennessees, the Kentuckys that are starting to have that very early indication that the percent of cases regarding the number of tests that you have, that the percent is starting to go up. 전문가들은 재발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호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굳게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일 잘 돼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미 하원 법사위에서 법무장관 청문회를 진행했던 공화당 고머트 의원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쓰면서 만지다가 감염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탐탁해 하지 않았습니다. 고머트 의원과 청문회 참석했던 모든 이들 코로나19 검사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가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와 2위인 미국과 브라질의 계절이 지금 한여름과 겨울로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에 계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두 국가의 경우 현재 계절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40만 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은 한여름이지만 누적 확진자가 240만 명으로 2위인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란 설명입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코로나19가 비록 호흡기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계절성을 띠었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virus likes all weathers, but what it particularly likes is jumping from one person to another when we come in close contact. So let's not give it that opportunity. 해리스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보건당국이 실외에서도
상대방과 1.5m 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면 마스크를 쓸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상점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외 착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고하지 않아 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위생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이후 평일 300명에서 500명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600명에서 8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식품의약국이 빠르면 다음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FDA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완치자 혈장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승인은 빠르면 다음 주 나올 수 있으며 다만 FDA가 최종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 긴급 사용이 승인된다면 코로나19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혈장은 혈액에서 혈구를 담고 있는 액체로 전체 혈액의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에볼라,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에 이미 적용돼 왔습니다. FDA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즉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FDA는 전염병 대유행 같은 긴급 상황에서 특정 치료의 안전성, 효용성을 확인한 뒤 긴급 사용을 승인합니다. 승인을 받은 치료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제로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 보유를 늘리는 등 양적 완화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29일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에서 1.25%던 금리를 0%대로 전격 인하한 뒤 4달 넘게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짓누르고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가 최근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범위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가계와 기업 지원을 위해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보유를 최소 몇 달간 현재 속도로 늘리는 등 양적 완화 기조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달 회의 때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올해 말부터 2022년 말까지 모두 0.1%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2년까지 사실상 제로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미국 현지 언론들은 연준이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공격적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와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방침을 밝힌 뒤 이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 주둔 미군 약 12,000명을 감축하겠다며 세부 재배치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Nearly 5,600 service members will be repositioned within NATO countries, and approximately 6,400 will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hough many of these or similar units will begin conducting rotational deployments back to Europe.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큰 감축 규모로 계획대로라면 주독 미군은 기존 36,000명에서 24,000명으로 줄게 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재배치되는 병력은 흑해와 발트해 등 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해 병력 재배치 목표가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강화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re moving forces out of Central Europe, Germany, where they had been since the Cold War, and we're following in many ways the boundary east, where our newest allies are. 유럽 재배치 지역으로 폴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와 함께 발트해 북동부와 흑해 남동부 주변 나라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와 특수작전 사령부 본부도
이번에 독일에서 벨기에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독일에 재배치하려던 영국 주둔 미 공군 2,500명은 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 잔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아울러 일부 병력 재배치가 수주 안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십억 달러 비용이 드는 만큼 최종 배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 미군 재배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승인했으며 의회 핵심 인사와 나토 사무총장과도 최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열일곱 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명 26일 만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진용이 본격 출범한 건데 언제쯤 남북 대화와 협력에 시동을 걸고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모함 2020년 7월 27일 대통령 문재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외교안보 진용이 모두 정상 궤도에 안착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격려했고, 이에 이 장관은 문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박 원장은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첫 외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고성을 오가는 광폭 행보를 하며 남북협력 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 농업과 산림, 보건, 의료는 필수 협력 분야라며 우리 민족끼리 도와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스스로 해나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신뢰가 자리 잡을 때라야 저는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 교류, 협력의 이런 문제 해결에도 우리가 결정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도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북측과 협의하자고 강조해온 만큼 여건만 조성된다면 인도협력 분야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 문 정부 하반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나 남북협력 제안들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제쯤 공식 대북 제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월북한 탈북자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장 오늘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보호법부터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법안이라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은 지 두 번째.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예고하자마자 통합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합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그럼 상정해 놓고 소위 갑시다.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시급한 민주당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입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고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겨 임대료를 추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이전보다 더 오래, 덜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나머지 임대차 법안과 달리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못 가진 분들에게 다시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수 없습니다. 8월 4일 본회의보다 7월 30일 본회의가 더 앞서 있습니다. 5일이라도 더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시장을...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법안이라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밀어붙인 법안도 이제까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결말을 맞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이 법들은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번 이 법안들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부동산 후속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급한 건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후 나올 공급 대책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이 지나치게 배출되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체내 혈관이 팽창해 피의 흐름이 느려져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뇌졸중 환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뇌졸중은 추운 겨울에만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으면 여름철 심뇌혈관 질환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고혈압, 당뇨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30대에 왜 뇌졸중 위험에 많이 노출될까요?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어지럼이나 두통, 언어장애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 이송이 필요한 응급질환입니다. 치료가 늦더라면 회복되더라도 언어장애, 반신불수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은 중년 이상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20, 30대 젊은 환자도 많습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20, 30대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난 상태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비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 및 중성지방에 오랜 기간 노출될수록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20, 30대에도 적절한 지질 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 30대부터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 비만을 막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만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0.29포인트, 0.61% 상승한 26,539.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0포인트,
0.4%가 오른 3,258.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0.85포인트, 1.35% 상승한 1,542.9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연방회의 결과와 주요 기업 실적, 미국 부양책 논의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2.13%, 금융주가 2.02% 각각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도 1.5%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속적인 부양이 증시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가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오른 1953.4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지난 1월 10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가장 긴 오름세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협이 계속되고 최근 달러 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이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로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6% 오른 41.2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23% 상승한 43.7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최악의 2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오늘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2분기 24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매출도 118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보다 25% 급감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은 4달러 79센트로 시장 전망치인 2달러 54센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딴 추락 사고에 따른 737 맥스 운항 중단 장기화로 이미 재정 타격을 받은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탓에 새 항공기 주문마저 거의 끊긴 것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잉은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더 감축하고 신형 777X기 운항 개시를 2022년까지 미루는 등 자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8도에서 9도가량 오르겠고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인 내일 오전 11시부터 토요일 오후 9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번 더위는 일요일에 누그러들기 시작해 다음 주 초 예년 기온으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6도, 6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6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비가 대부분 그치고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입니다. 열일곱 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